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의 뉴스팟 진행의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일단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먼저 만나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두 분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 안부 물을 수 없는 날입니다. 네, 우리 바쁜 청취자 날이죠. 여러분 안부를 네.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오늘 저희 방송 듣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남겨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갈까요? 북한 해커 사이버 범죄 편을 들으시고 우리 현정국님, 정말 빠짐없이 찾아주시죠. 할렐루야, 먼저 응원 방송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20일 만에 내일 조직검사 판정받는 날로 병원 가는 날입니다. 뉴스팟 방송은 늘 재미나게 다가옵니다. 25년 한 해에도 많은 이야기로 바른 생활하는 북한 되길 바라봅니다. 조직 검사를 지금 이 시점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까 받으셨겠네요. 네, 얼른. 아마 좋은 결과 나왔을 거라고 믿어보고요. 네,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고통이 덜 하실 수 있게 저희는 함께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얘기죠. 바른 생활하는 북한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현정국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른 생활하세요, 북한. 네. 네, 그리고 전쟁국으로 유학바람 편에서 또 현정국님이 할렐루야, 북한 소식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왜 저 체제는 안 무너질까? 인간 지옥이 바로 북한인걸. 샬롬 뉴스팟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북한 주민들 편에서 늘 생각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쟁국으로 유학 바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학으로 가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나간 파병 군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예, 저도 초반에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북한이 좀 이런 생활 말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른 생활, 바른 생각. 그러게요. 네, 그 정도를 걷는 북한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전선으로 돌아온 북한군 편. 여기에서 사림배 공공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러시아로 간 그 북한군 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저도 북한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그 어머니 가족들의 마음 제가 0.1%라도 어떻게 공감을 알 수 있을지 제가 절대로 이해한다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전선에 나가서 희생된 전사자들 그 병사들에게 북한 당국에서는 전사증, 종이장 하나 달랑 주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장마당 세대,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당 세대로 북한 당국에서 배급조차도 받아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엄마 아버지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피땀으로 뼈를 깎아서 아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나라에 보냈는데 결국은 북한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 동토 그 온 땅에 가서 그렇게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파병 나간 북한군에 대부분이 뭐 외아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요. 저희 세대는 저희 집도 삼남매인데요. 저희 때는 대개 작아도 네네. 2명이었어요. 네. 2형제였는데 지금 이 친구들 세대에 와서는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많이 낳아봤자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대개 한 명만 낳고 그친대요. 네. 되게 외아들인데 정말 저도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태 같은 자식을 또 전장에서 잃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미워질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샤론배님 외에도 여러분 깡통님께서도 그렇고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함께 표해 주셨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우리 조국도 좀 안정될 수 있기를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마음을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또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애정 가득한 글도 남겨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방송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뉴스팟. 자, 오늘 주제 이 처진 분위기 어떡합니까? 좀 가슴이 미어지는 분위기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조금 전환해 볼까요? 전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주제 네. 뭡니까? 오늘 주제는요. 네.
손흥민이 누구예요? 입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김지수 기자. 그 말이라고 손흥민 하니까. 몰라요? 저는 아는데요. 제목이 그렇다고요. 알죠. 아셨어요? 제가 좀 재밌게 뽑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아니고 생기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젊으면 다 잘한대.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 하면은 한국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네. 한국 하면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잖아요, 손흥민이. 네. 정말 손흥민이 뭐 한국 하면은 뭐 손흥민 하면 한국 그쵸.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요. 소니라고 하죠, 해외에서. 소니, 그죠. 소니. 근데 이 손흥민이 누구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체? 손흥민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에이. 근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북한 어디 주민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소식부터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소식부터 가보죠. 지난달 13일부터 2024-2025년 영국의 축구 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네. 영국의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 경기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여기에서도 그런데요. 북한의 검열은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을 모르는 거예요. 조선중앙TV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유럽 UEFA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라고 하죠. 이 네네. 경기를 방영하면서도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팀의 경기는 쏙 빼고 방영을 했는데요. 못됐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이 조선중앙TV의 방송을 분석을 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중 360경기 중에서 단 21개 경기만 방송을 했고요. 아이고. 그중에 손흥민, 그러니까 토트넘 하스퍼스에 있는 손흥민 선수,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있는 황희찬 선수, 또 브렌트포드에 있는 저랑 동명이인이네요. 김지수 선수. 오, 김주수 언제 친구예요? 그러게요. 제가 언제 축구를. 이중 생활. 대단하네. 이 김지수 선수까지 활약을 하는 이 팀의 경기는 아예 중계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탑 우리 3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한국 선수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16강전과 8강전은 배제한 채 패배를 기록한 준결승 경기만 한 차례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강인 선수를 안 내보내기 위해서 빼고 패배를 기록한 준결승 경기만 방송을 했다. 너무 정성이- 멋있었다요. 그 정성이 눈물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계되는 경기 수는 적고 또 시즌이 끝나도 누가 최종 우승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아, 우프다요, 우퍼, 진짜. 보여주다 마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 열린 뭐 끝맺음 이런 건가요? 열린 결말. 그러니까요. 아니,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애석할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다가도 이 끊기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네. 잠이 안 오자, 잠이 맞아요, 안 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애간장이 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한국 선수를 얼마나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면 쏙쏙 빼서 이렇게 검열을 했을까는 속상하네요, 진짜. 이 손흥민을 못 보다니. 김수경 씨, 북한에서요 이렇게 한국 팀이 나오는 경기 정말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요? 현정아 선수 옛날 옛적에 이렇게 뽀록 나네. 현정아 선수요? 현정아 선수 옛날 선수거든요. 옛날 탁구 선수예요. 지금은 네. 아마 코치 하실 거예요. 네. 지도자 하실 것 같은데요. 현정아 선수랑 그 리브니 선수가 옛날 남북 같이 한 대결로. 팀으로 해서 네. 그때 중국의 탁구 선수 등하평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탁구 하기면 그때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탑 중국하고 맞서서 엄청 용감하게 잘 싸워서 왜 그때 관련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하지원 선수래. 하지원 배우가 네. 나와서 하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현정아 선수는 그때 현정아보다 사실 그 북한에서는 리브니 선수를 더 많이 띄우긴 했지만 네. 어쨌든 리브니 선수하고 같이 나오는 한국 선수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요. 한국 탁구하면 현정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때 아주 그냥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전무후무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정도였어요. 탁구계의 손흥민이구나. 그렇죠. 맞네요. 그때는 맞아요. 저 거의 정말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딱히 한국 팀이다 하고 한국 선수다 하고 아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아마 남북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북한하고 같이 그 한 팀으로 꾸렸기 때문에 그나마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저도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축구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여자가 아닌가. 전 축구 좋아했거든요.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 보는 거 좋아했어요. 아하. 띠링띠링 뉴스팟. 뉴스팟. 그래서 막 그 응원하면서 속옷 치면서 속옷 북도 찢어지고 속옷 헤드 다 끊어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와서도 저는 세계 그 축구 경기 한다 하게 되면 밤 안 자고 같이 응원하고 텔레비 앞에서 중요한 시험 앞두고도 그 텔레비를 켜놓고 그걸 보느라고 아파트에서 같이 함성 와 지르잖아요. 네. 그 저도 집에서 와 소리 지르고. 같이 그러시구나. 막- 축구 광이셨구나. 아, 예, 진짜 축구 좋아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보여주는 축구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잘 안 보여져요. 그리고 북한이 나가서 선전하는 축구 그 경기는 보여져요. 그리고 한미일 축구는 안 보여주죠. 그래서 북한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 생각에 물론 당시 저희 생각에는요. 아 축구하면 북한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군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 축구하는 걸 안 보여주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북한 축구 선수들이요 우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특히 지금 특히 여자 축구. 맞아요. 잘하죠. 예, 여자 축구 북한하고 이게 되면 남자 축구보다 여자 축구들 그 숏컷하고 짧은 머리하고 네. 완전 뭐 그 친구들은 뭐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더 거의 투지전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어보자면 그러면 지금 일단 유럽 뭐 유로파 리그 이런 거는 뭐 한국을 배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것도 아예 전혀 중계를 하지 않아요? 네,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아. 중요한 거는 북한의 편향적인 행동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 오. 다시 짚어드리면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탈락할 때까지 월드컵 경기를 방송하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국 안 나온다고요. 네, 한국만 안 그래서 나오면 되나 봐. 한국은 아예 축구팀이 있는지조차 거의 그런 생각. 아니 손흥민이 다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 축구할 줄 축구를 안 모르나 하나 봐. 봐. 하는 정도.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이 봐봐요. 이게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1900년대 북한에 살았거든요. 네.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겠냐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내보내긴 했는데요. 네. 괴뢰라고 표기를 했어요. 한국이라고도 안 하고 괴뢰. 그러니까 괴뢰랑 맞붙는다. 이런 거죠. 맞붙는다.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마구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국 축구 선수들은 괴물이 되어야 됐군요. 맞서서. 네. 아, 이것도 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환상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참 머리를 많이 쓰고 열일하십니다. 쓸데없는데 머리를 쓰고 있어요. 너 진짜. 네, 맞습니다. 2014년에 탈북한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북한 전략 수석 연구위원도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조선중앙TV에서 축구를 본 적이 있대요. 오. 네, 일요일에 방영하던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와 스페인 에스파냐죠. 네. 이 스페인 라리가 리그를 즐겨봤는데 네네. 당시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박지성, 오. 안정환, 네. 설기현 등 선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아니, 안 알려준다고요. 네. 아니 노른자를 몰라. 몰라요. 너는 쏙 빼고. 이후에 이현승 수석위원은 중국에 유학을 나와서야 이들의 경기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 보여져요. 아니 박지성 거의 그 시절에 손흥민이었고 그렇죠. 그쵸. 엄청 날리던 선수들인데. 그 손흥민의 롤모델 그 우상이 박지성 선수였잖아요. 대단했죠. 그리고 안정환 선수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멋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선배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더 크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유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모르는 분. 잘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 북한 정권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것을 우려해서 해외 리그 중계에서도 이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유치하게 그지없죠. 네. 한국 선수들이 이 멋진 모습, 이 한국의 위상을 만세게 떨쳐주는 이런 모습. 아유, 이런 걸 보여주기 그렇게 가슴 아팠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못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 따라하신 거예요? 신문선 한번. 뉴스팟. K-팝 한국 노래나 또 K-드라마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한국이 잘난 건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소니를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한데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 선수냐면 네. 최근에 영국 찰스 3세 왕과 만났는데 3세 3살인가요? 아니요
3살이 아니고요. 3대 왕. 그죠? 맞다. 그 네, 할아버지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다. 그런 찰스 왕과 만났을 때 정말 너무나도 찰스 찰스가- 왕이 지금 네,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셔가지고. 그거 보셨죠? 엄청 찰스 3세가 볼 때 아마 손흥민이 너무 이쁜 선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진짜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었어요. 도무지 왕 같은 위험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냥 손흥민을 그냥 이쁘라 하는 게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그 찰스 3세 왕이랑 손흥민이랑 그 옆에 수행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같이 그 운동장 경기장에 들어서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던 영국 애기들이 왜 son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왕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왕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썬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들이랑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애기가 왕이 뭐야 저 할아버지 모르겠고 썬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 팬심이 막 끌어오르는 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예쁘겠어요. 예. 저희 옛날에 왜 베트남에 박항서 감독이 갔을 네네네네. 때 베트남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막 엄청 한국에 열광했던 것처럼 네네.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영국을 위상을 살려주는 게 그쵸.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국뽕이 차오른다. 약간 예. 이런 손흥민 선수 진민재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아니 김수경 여기 있습니다. 왜 김수경 어필하시는 나와. 거죠? 갑고백. 갑자기 고백? 아이 참나. 뉴스팟 참 그리고 북한의 스포츠 중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네네. 이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중앙TV의 해외 축구 중계는 평균 4개월가량 지연이 돼서 방영이 돼요. 4개월 후에. 지난해 8월 16일에 개최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올해 1월 13일에 방영이 됐고요. 해를 너무 넘겼네요. 늦는다. 예.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돼. 그 경기를 다 잊을만 할 때 대박. 네, 감질맛이 나죠. 그죠. 경기에 따라 최대 321일이 지나서야 방송된 사례도 있었어요. 1년이. 거의 1년이 지나서죠. 뭐 1년 만에 돌아오는 편지. 365를 하면. 채우든가. 그러니까 화가 나셨어. 기다리다가 죽겠어 명절 보고 아주 그냥.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네. 이 북한이 해당 경기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이 할 때마다 중계권으로 많이 네. 말들이 많잖아요. 논란이 불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그때마다 많잖아요. 왜 그런 맞아요. 이야기 나잖아요. 그 주최 측이 배려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중계를 지원해준다. 그래 네.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좀 합법적으로 중계권을 가져가지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긴 있어요, 도대체?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아시아 방송 연맹을 통해서 피파 월드컵은 무료 중계권을 북한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오. 그래서 지난해 9월이죠. 북한 여자 U20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경기 종료 후에 13시간 만에 방영을 하는 등 신속한 중계가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입맛이 딱 맞는 딱 거예요. 맞아요. 북한 그래줘야 여자 되는 거죠. 축구가 이게 우승을 했어. 심지어 무료 중계권도 있어. Why not? 이거 얼른 해야지. 얼른 해야죠. 심지어 나이키 신발 신고 했어. 맞아. 맞네요. 야, 그렇죠. 나이키 홍보도 하고. 정말 네. 참 속을 모를 북한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 반면에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등의 유로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 부분도 있었다. 다른 경기는. 아니면 북한이 또 우승이라도 했으면은 완전히 돈을 쓸어 모아서라도 또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긴 있겠죠. 맞아요. 좀 스포츠 통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이런 거 보여줬을 때 주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도구로 활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손흥민 선수를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모른다 치고 네. 모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모른다 치고 네. 북한의 호날두라 불리는 선수 있잖아요. 한광성. 한광성. 한광성 선수는 다 알겠죠, 당연히. 그렇죠. 알겠죠.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는데 네. 어쩌면 북한에서는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나 그것이 우리 선수에게 버금가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아니 한광성 선수가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네. 훈련을 받고 자랐으면 손흥민 버금가는 선수가 됐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어쩌면 북한이라는 그 지옥에서는 태어난 것 그 자체로 벌써 마이너스가 벌써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펼쳐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한광선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2017년 이탈리아 1부 리그 세리아 A 소속 칼리아리의 유소년 구단에 정식 입단했대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좀 기술도 좋았나 봐요. 네. 곧바로 프로로 승격해서 정식 데뷔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4월 10일에 첫 골을 기록. 이 친구도
호날두도 멋있네요. 재능이 있는 호날두라니까. 친구였네요. 북한의 호날두. 북한의 호날두 그렇게 될 만하네요. 네. 그 이후에 세리아 A의 명문 중 하나인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또 카타르 알도하일 구단으로 옮길 만큼 몸값이 높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와,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작년쯤 다뤘나요? 네. 대북 제재로 한 선수가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돼서 잠적해 버렸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갇혀서 연습을 했다. 아니 축구 선수가 어떻게 대사관에 갇혀서 연습을 무슨 했다니. 연습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죠? 혼자서 공 갖고 놀았나요? 아유 정말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그때 한때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북한에 돌아간 이후에 근황은 아직 들려오는 게 없지만요. 제가 체육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체육 선수들은 그 기간이 그 황금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이 생체적으로 그 뛸 수 있는 네. 그리고 부단히 그 필드에서 그 운동장에서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특히 축구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한강선 선수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만큼 또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거 어쩌면 좀 더 지금보다는 너무너무 더 잘 알려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자기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같은 구단에서 정말 절친이 되어서 맞아요. 서로의 기량을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할 수도 네.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니까. 그 안타깝죠. 선수는 아마 맞아요. 그 선수는 아마도 이게 우리 손흥민 선수나 옛날에 그 박지선 선수나 안정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서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야, 나도 그러게요. 저렇게 뛰고 싶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엄청난 인재잖아요. 국가적 네. 인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북한 정권에 의해서 사실은 해외 외화벌이로 맞아.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잖아요. 그 실제로 한광성 선수 같은 경우에 그 계약금 있잖아요. 네. 어마무시한 계약금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다 북한으로 송금을 해서 그래서 대북 제재에 걸려서 못 뛴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선수 개인이 기부를 하든 집을 사든 뭐 투자를 하든 그게 아니고 저기는 다 당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게 대북 제재. 아니 어떻게 축구 선수가 대북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북한의 여자 축구팀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북한에서도 막 대서특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던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축구의 두각을 보이는 인재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체육 강국을 구상하고 축구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국제 무대에 내보낼 준비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조선중앙TV가 지난해 6월에 이 기관을 소개했는데요. 네네. 평양 국제축구학교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인재를 육성 중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전도 유망한 축구 선수들을 키워내서 나라의 축구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네네. 청 비서동지께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관리 운영 사업을 강화해서 전망성 있는 축구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발전 추세를 알 수 있도록 전자 다매체 편지물을 비롯한 녹화 편지물도 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북한에 이런 학교가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면 정말 좋죠. 다만 선수들이 정권의 도구가 아닌 자유의 날개를 펴고 정말 그 스포츠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이렇게 국제 무대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네. 그런 그랬으면 꿈을 좋겠죠. 정말 꾸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좀 육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오늘 우리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강원도 춘천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손흥민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 춘천에 가면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인가 이렇게 맞아요, 이름을 맞아요. 해서 예. 진짜 정말로 송 감독이. 진정, 예.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굉장히 뭐 유명한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데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정말 실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좀 북한에서도 방금 소개한 이 학교가 정말 그런 좋은 선한 뜻으로 잘해서 정말 북한에서도 축구 선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제 무대에서 누비고 다니는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그러면 손흥민 선수 얘기로
끝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항상 매주 재밌는 또 소재로 주제를 가지고 나와주신 김지수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씨 좋은 경험 또 항상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